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4월이 되어 날씨는 완연한 봄 날씨가 되었지만 꽁꽁 얼어있던 자영업 시장은 아직도 한겨울인 상황입니다. 4월이 되어 더욱 매출이 떨어지고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자영업 체감 경기는 정말 역대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암울한 상황이 앞으로도 나아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장사가 더 안 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구 구조입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인구 구조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 유형은 2020년대 이후로 초저출산 심화에 따라 여러 유형 중에 방추형, 즉 항아리형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항아리형의 특징으로는 출생률이 종형에 비해 더욱 낮아지고 사망률 또한 낮아지면서 평균 수명은 더 길어지는 반면 출생률 저하로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감소형인 사회입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과 일본, 우리나라 등에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로는 저출산 고령화를 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살펴보면 총 인구수는 5,154만 명이고 노인 인구가 949만 명으로 18%, 노동 인구가 3,117만 명으로 60%, 초중고 취약 연령 인구가 538명으로 10%입니다. 중위 연령은 45세로 가운데가 비대하게 커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둥이 약해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가 왜 자영업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일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체로 남은 평생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소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소득은 중년기에 가장 높고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낮아지는 현상을 설명하며 이러한 현상 때문에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소비가 저축보다 큰 음의 저축이 발생하며 중년기에는 저축이 소비보다 큰 양의 저축이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나이에 따른 소비 곡선 그래프로 살펴보면 20대에서 30대, 40대 중반까지는 소비가 소득을 능가하는 구간이며 40대 중반 이후로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지는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비력이 가장 큰 세대인 20대에서 30대 청년 인구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체 인구의 소비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기준 청년은 19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청년 인구의 숫자는 약 1044.8만 명이고 이러한 출산율 추이가 이어진다면 15년 뒤인 2039년에는 30% 급감한 739만 명으로 2050년에는 반토막도 더 난 510만 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우리나라의 출생 인구를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는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날 만큼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60년대생분들은 현재는 거의 직장에서 은퇴를 한 시기이죠. 요즘 신입사원의 나이는 예전과 비교해 점점 올라가고 있으며 취업이 더 늦어지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30세 정도에 취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30세인 1994년생을 살펴보면 그래도 한 해에 70만 명 이상 꾸준히 태어나는 등 아직까지 출산율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은 세대입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이후로 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2001년에는 50만 명대 진입, 2002년에 40만 명대 진입 등 정말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비력이 강한 30대 인구로 진입하는 세대들의 인구가 70만 명대로 괜찮은 수준이지만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한 시기인 2001년생이 사회로 진입하는 2031년부터는 소비력이 가장 높은 20대에서 30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영업이 장사가 잘 되려면 전체 인구의 소비력이 커져야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것인데 앞으로 6, 7년 이후에는 소비의 주력 세대인 인구가 급감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만큼 장사가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는 시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항상 이 중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인 자영업 시장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 장사에 들어올 수 있는 전체 돈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가 반전되기 위해서는 당장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바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나요? 20세는 넘어야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미 인구구조 자체가 회생이 불가능한 인구구조 모형으로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아지기 힘들다고 보는 이유가 이러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소비 중심축 이동. 장사, 즉 일반적인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자영업 자체가 오프라인 기반의 사업입니다. 요즘 많은 여러 업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손님들이 돈을 너무 안 쓴다, 객단가가 너무 줄어들었다, 경쟁점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매출이 줄어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온라인 이커머스 채널의 매출 변화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 주변에 같은 상권이나 골목에 경쟁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넓은 범위로 살펴보면 소비라는 전체 카테고리에서 오프라인 음식점의 파이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음식점의 경쟁점은 다른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지갑을 놓고 어느 부분에서 소비를 높이는지에 대한 전체 소비의 파이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 소비시장에 대한 공습을 감행 중인 C커머스, 즉 알리, 쉬인, 테무의 작년 매출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리의 경우 지난해 총 매출액은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하고, 테무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본격 마케팅을 시작한 11월 이후부터 무서운 속도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오프라인인 음식점, 소매업 등의 자영업 매출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몇 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렇다고 직장의 월급이나 장사로 벌어들이는 가구의 수입 총량이 엄청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커머스뿐만이 아니라 미국 업체인 쿠팡은 작년 12년 만에 적자에서 탈출해 6,17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독일 업체인 배민의 경우 비마트 등의 신사업 유통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작년 7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2년 반 동안의 코로나 기간은 우리나라의 소비 패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배달과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는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유통산업의 구조적인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오프라인으로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영업의 경우 어떠한 대책도 세우기 힘든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시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소비자의 지갑에 들어오는 금액이 늘어나야 어느 정도 오프라인의 소비도 늘어날 수 있는 거지, 현재 일어나는 이커머스로의 소비 집중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장사하는 자영업 시장에 커다란 악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예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현재 전체 자영업 시장의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장사가 안 되다가 또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되고 이런 순환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순환 주기의 힘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영업은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생존의 시기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중심을 잡고 가게의 발전을 위해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될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